네가 너의 소득을 넘어서는 과소비 때문에 회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탈출 우회전 채널의 홍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비탈출 우회전 채널에서는요, 개인회생 2024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죠?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산정을 할 때 나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큼, 부양가족을 합산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큼 월 변제금이 산정되고 그 금액으로 36개월을 변제해 나가는 게 개인회생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최저생계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늘어나고 회생의 변제금이 줄어들면서 원금이 더 많이 탕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최저생계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겠죠. 최저생계비는요, 1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보통은 현재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서 오른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보면은 매년 상승률은 거의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2023년도에 최저생계비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이 계산 산식에서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보통 200만 원대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1인 가구는 이 정도 쓰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는요, 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사람의 최저생계비로만 살아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기준 중위소득 이런 표현하면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생하려는 사람이 왜 회생을 했느냐? 네가 너의 소득을 넘어서는 과소비 때문에 회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즉, 대한민국 평균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쓰는 정도의 생활비를 쓰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한 60% 정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 60%의 소득 수준인 사람들의 월평균 생활비만큼만 써라 라는 일종의 페널티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회생을 변제하는 그 변제 기간 동안 소비 지출을 좀 잡아라 이런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의 월평균 최저생계비가 20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만 6,735원이었습니다. 즉 23년도에 회생하시는 분들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내 소득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24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되는 거였죠. 여기에서 이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24만 원이라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7만 원, 그리고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66만 원,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324만 원, 5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379만 원, 6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한 436만 원 정도로 보통 처음에 1인에서 2인 늘어날 때는 한 70만 원 정도의 추가 생계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인에서 3인 늘어갈 때는 60, 또 3인에서 4인 늘어갈 때도 한 60 이런 정도로 조금씩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 원씩 늘려주는 게 아니라 좀 차감해서 차등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생계비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2024년도 최저생계비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2023년도 대비해서 7% 정도의 증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 1인 가구 조정금액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는 133만 7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대략 거의 8, 9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올해는 좀 많은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우리 시장 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또 뭐가 올랐죠? 월세가 올랐어요. 사실 이 생활비, 생계비라고 하는 부분이 고작 7% 상향하는 것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월세가 한 달에 정말 요즘은 월세 한 70만원 나가고 공과금 관리비 한 20만원 나가고 이거저거 하면은 한 달에 식비 쓸 돈이 20만원도 안 나오는 이런 타이트한 생계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현재 24년도에 발표한 생계비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좀 적용이 될지가 좀 논란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 최저생계비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느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2024년 1월 이후에 접수한 사건들부터 2024년도 최저생계비를 쓸 수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변칙적으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2월 달에 신청하는 건도 24년도에 최저생계비를 넣어서 접수를 해보는 편이에요. 이게 좀 변칙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 이제 개인 회생의 변제금을 산정하는 시기는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최대 90일 이내가 첫 번째 변제 시작월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23년도 12월에 접수한 개인회생의 첫 번째 변제 시작월은 무조건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24년 1월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한테 이 사람은 뭐 23년도에 신청하긴 했지만 변제 시작 자체는 24년도부터 하지 않느냐, 그러니 24년도에 최저생계비를 조금 인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장을 좀 해보는 편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뭐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대다수의 건들이 이렇게 진행됐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비탈주 우회전 채널에서는 개인회생 2024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최저생계비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이슈일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